안녕하세요. 네,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이수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주 뵙고 또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지요. 교육부의 지침과 대학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학점을 취득하는 일이라든지 수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런 시간이 지나고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배울 때는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으시니까 PPT 자료를 일단 제공하고요. 또 PDF 파일도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1주차, 2주차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내용을 좀 검토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요, 제1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이제 교재가 목차가 이루어져 있는가? PPT 파일을 13주차를 거기다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PDF 파일도 함께 제공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면 여러분 주 교재를 가지고 시험 문제도 한번 체크해보고 또 이 책이 편집이 잘 되던 노트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백에다가 좀 강조 좀 더 체크해 놓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지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제가 따로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요. 사회복지 실천을 지금까지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사회복지 시설의 목적은 뭐 어떤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철학적, 이념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인데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사회복지 실천은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공부할 때는 이런 이제 과목명이 없었고요. 개별 사회 사업론, 집단 사회 사업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급 시험을 이제 1급 과정을 개설하고 국가 자격을 부여할 때 이 교과가 개편되면서 사회복지 실천론 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졌습니다. 어, 과거는 이렇게 개별 사회 사업론이라 이렇게 배웠는데 유사한 개념으로는 임상사회복지론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어떤 그 새로운 용어를 정리를 할 때에 어, 그 시대 또는 장소 학자들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건 과거서부터 한번 돌아보면 리치몬드 여사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개별 사회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개별적인 의식적인 그런 조정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을 우린 사회복지 실천이란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 뒤에 펄만이라는 학자는 개별 사회 사업이란 문제라는 것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적 원조 기관에 와서 주어진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게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봐서 늘 시험에 나오는 이제 분이니까 책걸 한번 내주세요. 펄만이 주장은 4P 그래서 문제, 사람, 장소, 과정 이제 요걸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4P라 그래요. Problem, Person, Place, Proces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펄만의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틀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작업적 정리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가치, 목적, 지식, 사회적 승인,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 뒤에 핑커스와 미나리는 학자는요 다시 조금 그 개념을 확장시켜서 사람과 자원 체계 간의 연결 및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이나 체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데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둔 개입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황성철 교수님은요 이제 앞에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을 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시키는 이념적 기반 아래에서 인간의 복지 증진과 방해 요인을 경감시키고 또는 제거하라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특정한 실천 모델을 응용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을 활용하는 개입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옥경 교수님들과 연구하신 분들은요. 이렇게도 정리를 했어요.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인, 소집단,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에 권한 부여적 문제 해결 접근 방법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 전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미국 그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회에서는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균형을 향상시키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적 조건들을 창출하도록 원조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미국의 그 사회복지 교육협회도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인간복지 향상, 빈곤과 억압의 경감, 그리고 최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이걸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변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권한 부여와 자유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론을 활용해서 인간과 사회환경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에 개입을 하고 인권과 사회정의의 원리는 근본 원리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인과 환경 간의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서 한마디로 교수님은 정리하면 그래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이거 쉽게 설명하면 노인복지가 뭐냐? 그 대상이 노인들이잖아요. 그럼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이런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동복지 또는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등 이런 분야는 각 그 복지의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미국 사회복지교육협회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몇 가지로 세분화했거든요. 그 첫 번째, 개인과 가족,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 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 누려야 할 이 사회적 기능을 촉진시키고 회복시키고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복지를 촉진시키고 빈곤, 억압, 그리고 그 외의 사회적 부정의함을 경감시키는 것이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 개발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회 정책, 서비스 또는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공식하고 시행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곤궁에 처한 집단에게 권한 부여를 하고 임파워먼트죠. 그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행정적 공헌과 사회운동을 통해서 정책 또는 서비스 자원 이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제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핑커스와 미나헨이라는 사람은요, 또 다시 설명하기를 개인의 문제 해결 대처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두 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해주는 체계와 연결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 그 체계들이 효과적이며 인도적인 운영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것. 네 번째는 사회 정책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 무엇이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역기능이 있어요. 그걸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회 정의의 촉진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사회복지 실질의 기능을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사람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원을 획득하도록 사회복지사가 돕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개인과 환경 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수록 촉진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조직과 제도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여섯 번째, 사회정책 및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어요. 다음에 핑커스와 미나에는요, 사회복지 기능을 다시 이제 설명하기를 개인의 문제 해결 대처력을 향상시키며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수록 돕는 것 그리고 개인과 자원 체계 뭐 공적 자원 체계라든지 아니면 민간적인 자원 체계든가 이런 자원체 기본 연결을 성립시켜 줘야 되고
사람들과 사회자원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자꾸 촉진시키고 관계를 수정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자원 체계 내에서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 개인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면서 관계를 수정하거나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다섯 번째, 사회 정책의 개발과 수정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물질 자원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 사회 통제의 개입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능을 이제 일곱 가지로 본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철학과 이념적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도덕적 기반으로 보면 이제 5탄이에요. 인도주의 및 박애주의예요. 그러니까 박애주의라는 것은 어떤 현실적 차별을 초월하고 인간성을 기초로 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 하는 인간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인도주의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서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는 사상을 이걸 인도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박애주의와 인도주의 사상은 사회복지는 아주 중요한 정신으로서 사회적인 약자, 빈곤한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봉사정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기반으로는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행하는 제도 및 사상을 민주주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와 사상이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실천 윤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요새 말을 많이 듣는데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의 수단에 의해서 자유, 평등,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학적 기반인데 이건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를 말해요. 그럼 실증주의는 뭐냐?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배격을 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인식론적 방법으로 사회복지 연구 및 사회조사 운동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상입니다. 그런 경험주의는요, 인식, 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적 경향으로 사회복지 연구에 영향을 이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회복지 사상서를 공부하면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갔을 때 또 우리 학과와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술적 기반인데요. 예술적 기반은 이제 미학이 있죠. 예술로서 개별 사회 사업에 영향을 주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예술적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정진규님의 글을 한 편 소개하고 마칠게요. 비누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누가 나를 씻어준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고서 살아왔는데 나도 비누를 씻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몸이 다 달궈져야 닿을 수 있는 곳, 그 아름다운 소모를 위해 내가 복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침내 당도하고자 하는 비누의 고향,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바 아니며 다만 아무도 혼자서는 씻을 수 없다는 돌아갈